안녕하세요. 치진규입니다. 자, 통합필수 이론 23회차 서머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알켄의 산화 반응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탄소 이중결합 이렇게 그리고요. 이중결합 그리고 여기 H, 뒤쪽으로 H, 튀어나오게 프로필 할게요.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그죠? 원에틸 투펜텐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반응했던 산화제들을 한 번씩 한번 반응시켜 볼 텐데 MCPB 반응시켜 볼게요. MCPB 메타클로로프록시 벤조익 애시드라고 하는 구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지고 에폭사이드 그죠? 여기가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이죠. 근데 이것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면의 아래쪽에서도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고 여기가 카이랄 중심인데 R 하나 S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아세미 혼합물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MCPB의 일반적인 구조가 다음과 같이 RCO3H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하죠. 이때 이산소가 델타 플러스니까 여기가 동위원소 표시를 하면 이렇게 H가 결합한 산소가 결국에는 에폭사이드의 산소가 되고 과산화 카복실산은 그냥 카복실산으로 이렇게 전환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반응이 이제 MCPB 반응이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건 산 또는 이제 염기 촉매를 사용해서 물 분자로 가수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가수 분해를 하면 실제로 여기 이렇게 H를 붙이겠죠. 그죠? 그리고 산 조건이니까 일단은 치환기가 많은 쪽을 공격해서 골이 열린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OH, 여기도 OH, 여기 튀어나오게 프로페일 뒤쪽으로 에틸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도 H가 이렇게 붙고 옥소늄이 되면 물 분자가 치환기 많은 쪽을 공격해서 골이 열린 반응하면 더하기, 자 여기가 OH, 여기가 OH, 그죠? 여기는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무슨 다이올이 만들어진다? 안티 다이올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폭사이드의 골이 열린 반응으로 우리는 가수분해 반응이죠. 더군다나 에폭사이드의 가수분해 반응으로 우리는 안티 다이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잘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여전히 여기가 카이랄 중심, 여기도 카이랄 중심이니까 라세미 혼합물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런 후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시약 중에 하나가 또 오스늄 8가죠. OS, O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는 파이 전자가 이 오스늄 8가랑 반응하면서 다음 같은 고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죠? 여기 O, 그리고 여기가 오스늄, 그죠? 그리고 여기 이중결합, 여기가 이중결합, 이렇게 오스메이트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튀어나오게 H, 뒤쪽으로 H. 이것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리의 평면에 알켄 평면 아래쪽으로 여전히 이렇게 오각형 고리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오스메이트 자체가 라세미 혼합물로 얻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이쪽에 H, 이쪽에 H죠. 그러면 여전히 이탄소가 카이랄 중심이고요. 이탄소가 카이랄 중심이니까 R 하나, S 하나가 생길 테고, 이 오스메이트라고 하는 오각형 고리 중간체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NaH, SO3 그리고 수용액,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환원성 가수분해라고 했죠. 가수분해를 해주면 우리는 메커니즘 중요한 게 아니라 끊고 H 하나씩 갖다 붙여주면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쓴 다이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여기가 H, 뒤쪽으로 H 더하기 평면의 아래쪽에서도 쓴 다이올, 그죠? 여기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여기가 H, 뒤쪽으로 H.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니까 50대 50으로 라세미 혼합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OSO4를 사용하면 오스메이트라고 하는 고리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이 녀석을 나중에 환원성 가수 분해하면 신다이올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그죠?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신다이올은 OSO4 이용해서 이렇게 반응하면 되죠. 근데 안티다이올은 에폭사이드 만든 다음에 고리 열림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다시 우리는 KMNO4를 사용하고 NaOH 조건, 연비성 조건에서 중요한 건 온도 조건을 낮게 설정하면 얘는 탄소 단일 결합에 여전히 OO, 그죠? 그리고 누가 고리를 만들어주죠? 망간이 고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죠? 오스메이트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가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그죠? 여기가 튀어나오게 H, 뒤쪽으로 H. 당연히 평면 아래쪽에서도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것의 거울상 이성질체 이난티오머가 섞이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종결하게 되면, 그죠? 종결하게 되면 종결 조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어서 무슨 다이올 만들어주면 된다? 신 다이올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망간칠가를 차가운 연비성 수용액 조건에서 반응하면 OSO4와 동일하게 신 다이올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 당연히 얘도 라세미 혼합물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이 망간칠가가 보라색이고요. 맞죠? 이렇게 반응하고 나면 부산물로 MnO2가 만들어지는데 MnO2의 색깔은 갈색이다. 그래서 보라색에서 갈색으로 색 변화가 망간칠가를 이용한 반응에서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신 다이올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신 다이올, 그죠? 신 다이올 그러니까 OSO4 처리한 거랑 망간칠가 처리한 거랑 동일하게 신 다이올 만들어지죠. 그리고 OSO4에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OSO4를 캐탈리틱 어마운트만 쓰고 싶다, 총매력만큼 쓰고 싶으면 반드시 누굴 넣어주면 된다? 공동산화제인 NMO 또는 뭐 H2O2 산화제를 넣어서 오스늄 8가가 산화제니까 실제로 6가가 된단 말이죠. 그죠? OS 6가가 되면 얘를 갖다가 다시 8가로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녀석들을 사용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파이 결합만, 알켄의 요 파이 결합 있죠? 요 파이 결합만 이용해서 산화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다이올 만들고, 그죠? 여기도 다이올 만들고, 여기도 다이올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쪽이 처음에는 에폭사이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산화제들이 이 알켄 작용기를 어떻게 작용기 변환해서 생성물을 만들어내는지, 산화 반응의 생성물을 만들어내는지 잘 숙지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통 이런 반응을 알켄에 뭐라 부른다? 산화라고 보죠. 산화. 파이 결합을 이용한 옥시데이션 리액션, 산화 반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되셨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이제 동일하게 탄소 이중결합에 여기가 H, D로 들어가게 H, 튀어나게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에다가 이제 가우존 분해 반응을 하면 O3를 넣죠. 네, 그러면 이게 한 단계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몰 오조나이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산소 3개가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되고요. 여기가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여기가 튀어나게 H, 뒤쪽으로 H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아래쪽으로도 만들어져야 되니까 평면의 아래쪽으로도 산소 3개를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이어주시면 되고, 여기가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튀어나오게 H, 뒤쪽으로 H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라세미 혼합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녀석들이 카보닐과 카보닐 옥사이드로 분해가 되는데, 그죠? 분해가 된 후에 다시 반응을 통해서 몰 오조나이드에서 오조나이드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그릴 필요는 없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구조를 몰 오조나이드라고 하잖아요. 1몰의 오존이 첨가됐다는 의미에서 몰 오조나이드에서 오조나이드로
재배열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배열입니다. 재배열해서 그려지는 구조는 이렇게 탄소 결합이 이제 있고요. 탄소가 있고요. 이 두 탄소 이용해서 오각형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산소 하나 끼워서 이렇게 끼워서 오각형 그려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여기에 뭐 프로필, 에틸, 여기가 H, 뒤쪽으로 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가 오조나이드가 됩니다. 오조나이드.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몰 오조나이드에서 뭘로 오조나이드로 재배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오조나이드에서 여러분 이제 여기는 이 산소 결합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돌려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탄소는 여기 CO 이중 결합이 되고요. 여기가 한쪽이 에틸, 한쪽이 프로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탄소는 이렇게 CO 이중 결합에 여기 H, 여기 H가 되죠. 근데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알데하이드는 다시 한번 산화돼서 이렇게 카복실릭 애시드로 바뀔 수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하나 알데하이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산화되면 이렇게 CO 이중 결합에 여기 OH, 여기 OH 이렇게 되죠. 이 만들어진 H2CO3잖아요. 이 H2CO3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CO2와 물 분자로 이렇게 쪼개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CO2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네, 그러면 환원성 종결을 해야 돼요. 그죠? 끝까지 산화시키고 싶어요. 끝까지. 그죠? 그럼 요까지 얘는 산화성 종결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이닐 탄소에 이렇게 수소들이 결합하고 있을 때 알데하이드에서 멈추려면 환원성 종결, 카복실산 또는 말단 알켄일 경우에 CO2 기체까지 발생시키려면 산화성 종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 바이닐 탄소에 알킬기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차피 케톤이기 때문에 어떤 종결하건 여기도 케톤, 여기도 이제 산화성 종결해도 케톤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몰 오조나이드가 돼도 지금 이 탄소들이 다 카이랄 중심일 수 있는데 결국엔 큰 의미가 없는 건 결국엔 이 탄소가 뭘로 바뀌죠? 카보닐 탄소로 바뀌니까 더 이상 카이랄 중심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카이랄 중심의 입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최종 생성물의 카이랄 중심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우존 분해 반응을 공부했죠. 지금 이렇게 공부한 가우존 분해 반응은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모두 끊어져서 카보닐 화합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산화성 분해, 옥시데이티브 클리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화성 분해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가우존 분해 반응이고요. 지금 O3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보통 여기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파이 전자 끊어지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몰 오조나이드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 몰 오조나이드가 재별해서 오조나이드가 되고 오조나이드에서 종결 조건에 따라서 작용기가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산화성 분해 반응으로 여러분 KMNO4가 있어요. 그죠? 이 KMNO4를 차가운 염기성 수용액 조건에서 반응시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탄소 결합이 쪼개지는데 이 왼쪽 탄소는 이렇게 CO 이중 결합에 에틸기 하나, 프로필 하나니까 어차피 얘는 케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오른쪽 탄소는 말단 CH2기 때문에 만간칠가는 끝까지 산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누구까지? CO2 기체까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은 KMNO4를 이용해서 산화성 분해를 했을 때 결과가 이 케톤과 CO2잖아요. 그죠? 가우존 분해 반응이 무슨 종결 조건과 동일한 생성물이 만들어지냐? 이 산화성 종결 조건과 동일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 잘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보시면 자, 이 녀석을 OSO4 처리할게요. OSO4 처리하면 우리가 신 다이올이 만들어지죠. 신 다이올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OH, 여기가 OH, 여기가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이쪽으로 H, 이쪽으로 H 이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것의 거울상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이난티어모
이렇게 존재할 텐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자 누굴 사용하면 HIO4라고 하는 시약을 사용하면 HIO4라는 시약을 사용하면 물 분자가 빠져나오고 여기는 H, 여기는 H, 여기는 O 해서 물 분자가 빠져나오고 오각형 퍼아이오데이트라고 하는 고리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이오딘이 하이드록시기의 두 산소를 묶어서 오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죠. 그리고 왼쪽 탄소는 여전히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튀어나오게 H, 뒤쪽으로 H, 그죠? 이렇게 된 후에 여러분 이 탄소 단일 결합이 이렇게 쪼개집니다. 시계나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릴 수 있는 생성물의 구조는 바로 왼쪽 탄소의 CO 유중결합, 여기가 에틸, 여기가 프로필, 더하기 오른쪽 탄소의 CO 유중결합, 여기가 H, 여기가 H.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탄소가 바로 이 탄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 탄소가 여기 이 탄소죠. 이렇게 산화성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다이올의 산화성 분해라고 표현을 하고 HIO4를 이용한 산화성 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HIO4를 이용한 산화성 분해 반응의 결과가 지금 보시면 케톤과 이렇게 알데하이드죠. 이 케톤과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진 조건이 가오존 분해 반응으로 따지면 무슨 정결 조건이요? 환원성 청결 조건과 동일하다는 것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O3나 만간칠가는 탄소 이중결합,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을 모두 절단해서 산화성 분해의 결과 생성물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HIO4라고 하는 시약은 다이올, 그죠? 다이올, 이 다이올을 이용해서 다이올을 반응물로 산화성 분해를 하죠.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대부분 다 보세요. 다 오각형 고리 중간체를 거치는 대표적인 반응들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다이올을 만들었죠. 이쪽이 다이올이잖아요, 여러분. 이 다이올의 반응이 지금 보시면 HIO4를 이용한 산화성 분해 반응도 있지만 여기다가 산처리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죠. 피나콜 재배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될 것이 여기 이탄소에 탄소 양이온이 생기는 것이 안정할까? 여기 이탄소에 탄소 양이온이 생기는 게 안정할까? 당연히 어느 쪽이 안정해요? 여기가 안정하죠. 왜? 차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이 H 플러스를 어디에 붙이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옥소늄을 만든 후에 여기 CO 결합을 자발적으로 잡아떼죠. 맞죠? 물 분자가 빠져나옵니다. 이 물 분자가 빠져나오는 단계가 RDS가 돼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는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른쪽 탄소 그대로 OH가 있고 H가 두 개 붙어 있고 여기 튀어나오게 프로필 뒤쪽으로 에틸. 그래서 여기에 탄소 양이온. 그래서 속도 결정당에서 안전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노란색 탄소에 탄소 양이온이 생겨야 되죠. 헤테로 원자에 결합한 탄소 양이온은 안정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 전자쌍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같은 구조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쪽은 에틸, 여기는 프로필, 여기는 H, 그죠? 그리고 여기는 OH, 여기는 H가 하나 있고 여기가 플러스. 이것이 이렇게 재배열했죠. 재배열. 그래서 우리가 피노콜 재배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재배열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양이온은 이 산소 원자의 무슨 효과로 인해서 공명 효과로 인해서 다음 같은 공명 기여체를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됐나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옥소늄 구조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옥소늄은 강산이니 물 분자가 또는 염기가 여기를 뜯고 이렇게 산염기 반응해주면 결과적으로 그릴 수 있는 생성물의 구조는 이런 카보닐 화합물의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에틸, 여기는 프로필, 여기는 H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보닐 CO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다이올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형태의 탈수 반응이 무슨 반응이다? 피나콜 재배열 반응이고 이 피나콜 재배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헤테로 원자에 결합한 탄소 양이온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탄소 양이온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탄소 양이온이 어디에 붙어 있다? 헤테로 원자에 붙어 있다.
그래서 이 헤테로 혼자의 비공유 전자쌍에 의한 무슨 효과로 인해서 공명 효과로 인해서 여기는 이 양이온이 매우 뭐하다? 안정하다. 맞죠? 그로 인해 그려지는 것이 옥소늄이고 옥소늄은 강산이니 염기에서 브랜세로리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카보닐 화합물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다이올이라고 하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기학에서 다이올. 여러분 다이올을 어떻게 만들어? 라고 하면 다이올의 제법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다이올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HIO4에 의한 분해 반응입니다. 산화성 분해라고 하죠. 산화성 분해와 함께 무슨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냐? 피나콜 재배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이올에서 일어나는 재별 그 탈수 반응을 피나콜 재별이라고 하고요. 보통 브랜세드 로리산을 많이 쓰지만 무슨 산도 가능하다고요? BF3와 같은 루이스산을 사용해도 우린 동일하게 누구를 여기는 이 하이드록시기를 좋은 리탈기로 바꾸고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속도 결정당에서 안정한 탄소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세드 로리산을 이용해도 되고 루이스산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강조를 드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켄의 산화 반응과 또 다이올의 산화성 분해 반응, 그죠? 알켄의 산화성 분해 반응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6개월 처음 하면 제가 볼 때는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알 것 같지만 계속 뭐 생각해 보려고 하면 리마인드 해보려고 하면 잘 떠오르지 않죠. 시약도 생소하고 생성물의 구조를 그리는 것도 처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주 보셔야 돼요. 우리 필수론의 산화 반응 맵 있잖아요. 그 맵을 잘 활용해서 계속 꾸준하게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금세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알켄의 반응으로 자, 라디칼 첨가 반응을 공부했는데요. 이 라디칼 첨가 반응은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치환된 알켄에다가 여러분 HBr을 넣고 이렇게 라디칼 게시제를 넣어주면 그렇죠? 우리는 이 여기서 OR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이 OR 라디칼이 HBr에 H를 잡아 뜯어서 그죠? 알코올로 바뀌고 닭이 BR 라디칼이 생산되죠. 이때가 게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딱 시험 문제 주어지면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누가 만들어졌다? BR 라디칼이 만들어졌죠. 이 BR 라디칼이 여기는 파이 결합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정한 탄소 라디칼을 만들어야 되니까 H가 많은 곳에 브롬을 넣고 이런 2차 탄소 라디칼을 만들죠. 이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이면서 전파 1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시 HBr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조건에 이 HBr이 그죠? 이렇게 CH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BR, 여기가 H,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BR 라디칼이 다시 뭐가 되었다? 재생산되었죠. 이 재생산된 BR 라디칼은 다시 어디서 사용될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진 단계 전파 1단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RX와 X 라디칼이 재생산되는 것이 전파 2단계고요. 그래서 주생성물의 구조가 RX가 되는데 이 RX가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이 무슨 규칙에 따라서 안티 마르코브니코프 규칙에 따라서 라디칼 첨가가 일어났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음 같은 이 구조에 HBr을 극성 첨가하면 H가 많은 곳에 H를 넣어서 안정한 탄소 양육을 만든 다음에 다음 같이 첨가하겠죠. 이렇게 이때를 우리가 마르코브니코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르코브니코프의 구조정체 관계가 주생성물로 만들었으니까 이때는 안티 마르코브니코프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극성 첨가할 때는 이렇게 수소 원자가 먼저 첨가되지만 라디칼 첨가할 때는 무슨 원자가 브롬 원자가 먼저 첨가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H가 많은 곳에 친전자성 원자 뭐 정확히 표현하면 HBr에선 친전자성 원자죠. 친전자성 원자 첨가됐을 때 안정한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거친다. 근데 라디칼 반응에서는 H가 많은 탄소에 누가 먼저 브롬 라디칼, X 라디칼이 먼저 첨가돼야지만 안정한 탄소 라디칼을 중간체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라디칼 반응이라고 하면 이 라디칼 반응 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이 라디칼 반응은 라디칼 치환 반응과 라디칼 첨가 반응이 있다고 했잖아요. 라디칼 치환과 라디칼 첨가. 그래서 치환은
시그마 투 시그마가 되는 거고 첨가는 파이 투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결합. 그럼 언제 라디칼 반응을 하면 되냐? 일단은 빛이 있다. 이거 라디칼 반응이에요. 그죠? 또는 이렇게 400도 이상으로 가열했다.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했다. 그죠? 또는 ROOR이 있고 뭐 살짝 가열했다. 이건 100도 정도로 가열했다.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누가 만들어지냐? X 라디칼이 생산돼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라디칼 치환 반응이건 라디칼 첨가 반응이건 개시 단계에서 무조건 X 라디칼의 생산이 필요한데 이 X 라디칼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조건을 주어지니까 다음 같은 조건이 주어지면 무슨 반응이다? 라디칼 반응이다. 여러분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언제 라디칼 치환을 하면 되냐? 그죠? 언제 라디칼 치환을 하면 되냐? 언제 라디칼 치환을 하면 돼요? X2가 주어지면 라디칼 치환을 하면 되고요. 알릴 자리나 벤질 자리에 라디칼 치환을 하면 되고요. 라디칼 첨가는 누구만 가능하다고 했죠? HBr만 여러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때 XX 이렇게 동일한 원자단이 시약으로 주어지면 라디칼 치환을 하면 되고요. 그죠? 지금 H 이렇게 Br 그죠? 여기는 H 하나 Br 하나 서로 다르죠. 그죠? 이럴 때는 라디칼을 뭐 하면 된다? 첨가를 하면 됩니다. 첨가 이쪽은 라디칼 치환이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라디칼 첨가는 라디칼 첨가 이 반응이 라디칼 첨가죠. 한번 적어볼까요? 라디칼 첨가는 무슨 규칙에 따라서 안티 마르코브니코프 규칙에 따라서 라디칼 첨가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잘 기억해 주시고 라디칼 첨가는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HBr만 가능하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알켄이라고는 매우 중요한 작용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이 알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알켄의 첫 번째 반응이 친전자성 첨가. 그죠? 두 번째가 산화환원. 그리고 세 번째가 라디칼 첨가. 이렇게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7가지 공부했고요. 환원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었죠. 산화 반응은 산화제의 종류가 대여섯 개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라디칼 첨가는 HBr의 라디칼 첨가니까 요 알켄의 이 세 가지 반응들을 카테고리화해서 잘 머릿속에 조건들, 메커니즘들 잘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챕터를 바꿨죠. 여러분 이제 11장 알카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명명법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자, 알카인은 여러분 삼중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분자식에 탄소가 n 개 있을 때 수소 2n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파이 결합이 2개 있기 때문에 불포화도는 기본적으로 2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알카인의 일반적인 관용명은 여러분 아세틸렌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세틸렌. 그래서 아세틸렌은 탄소 삼중 결합을 기본적으로 아세틸렌이라고 하고 이 뭐뭐 아세틸렌이라고 읽어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알케인의 관용명이고 뭐 체계명은 여러분 이 녀석의 체계명은 똑같잖아요. 알케인과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주사수 선택.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우리는 반드시 삼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두 탄소를 포함하는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선택해야 되고 다음 두 번째는 번호를 부여해야겠죠. 번호 부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작용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삼중결합의 번호가 빠르게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체에 결합하고 있는 치환기들, 접두사들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해주고 가장 긴 탄소가 몇 개인지 알려주고 전미사는 뭐 사용하면 되죠? 이제 YNE 사용해주면 됩니다. 맞죠? 이것이 아유팩입니다. 그러니까 알켄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조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OH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 뭐 CH3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주사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요? 여기를 이제 포함하는 가장 긴 탄소사슬을 선택하면 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YN이라고 하는 전미열을 사용하는 알카인이 있고 알코올에 OL이라고 하는 전미열가 있죠. 그럼 얘는 누가 되죠? 아인올이 되죠. 이때 우리는 작용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알코올의 번호가 빨라야 되니까 넘버링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탄소가 지금 7개 있어요. 근데 5번 위치에 메틸이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5메틸, 그죠? 메틸이라고 하고, 탄소가 지금 보시면 7개니까 헵트가 되겠죠. 헵트. 그리고 아인인데 지금 6번 탄소에서 삼중결합 시작되니까 6아인이 되는 거고, 3번 위치에 올이 있으니까 3올이 되겠죠.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죠? 또는 5메틸 됐고, 6 헵트 아인 3올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이 6자를 어디 앞에 헵트 앞에 빼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IUPAC에서 권장하는 건 이 빨간색이긴 하지만 이 녹색으로 적어도 뭐 틀린 건 아니니까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명명할 때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지금 탄소사슬의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동시에 존재하죠. 이럴 때 우리가 뭐라 사용한다? N아인이라고 사용합니다. N아인. 이때 여러분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동시에 있을 때 N아인인데요.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은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 사슬의 말단에서 1번을 했을 때 누가 더 빠르게 넘버링 되냐를 고려하면 되는데 얘는 쉽죠. 이쪽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탄소가 9개니까 NON 적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무슨 N인가요? 1N이네, 1N. 그죠? 그리고 6번 위치에 삼중결합 시작되니까 6아인 이렇게 여러분 명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이 되면 이제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도 1번, 2번이죠. 여기도 1번, 2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이제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의 그 넘버링이 동일할 경우에는 어디에다 우선권 준다? 이중결합에다 우선권 준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넘버링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탄소가 6개니까 헥스가 되겠죠. 그리고 1N 그리고 5아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중결합이 되건 삼중결합이 되건 사슬의 말단에서 빠르게 다중결합이 넘버링 되게끔 넘버링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의 넘버링이 완벽하게 동일할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이중결합에다가 넘버링을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되셨죠? 자, 이걸 갖다가 이중결합의 우선권이 높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자 볼게요. 이중결합 이렇게 있어요. 그죠? 탄소사슬 이렇게 쭉 그리죠. 제가 여기 이렇게 삼중결합 선형으로 그렸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메틸을 여기다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CH3. 그럼 주사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번 할래, 여기서 1번 할래죠. 오케이. 근데 학생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건 이 메틸기의 번호를 신경 쓴다는 얘기예요. 3 메틸로 가는 게 즉 여기서 1번, 2번, 3번 하는 게 3 메틸이니까 넘버링이 빠르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요. 작용기 지금 내가 이 작용기들 때문에 이중결합과 삼중결합 때문에 전미를 YNE를 사용한다면서요. 지금 그죠? N9을 사용한다면서요. 그러면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의 넘버링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치환기의 넘버링보다. 그러면 지금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똑같이 1, 2번으로 동일할 때는 어디에다가 우선권을 준다고요? 여기 이중결합에도 우선권 준다면서요. 그럼 넘버링이 여기서부터 이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해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메틸기를 가지고 넘버링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6메틸, 6메틸, 그죠? 산소가 8개, 옥트, 무슨 N? 1N, 그리고 7아인, 7아인 이렇게 넘버링 해주셔야 됩니다. 명명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상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학생들 꽤 많이 틀려요. 모의고사 문제도. 오케이.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중결합하고 삼중결합이 동시에 있을 때 NIN이라고 많이 하고요. 그죠? 이중결합하고 알코올이 동시에 있을 때 에놀, 삼중결합하고 알코올이 동시에 있을 때 아이놀, 그죠? 그리고 이중결합, 삼중결합, 알코올이 동시에 있을 때는 N, 아인, 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알코올이 확실히 높죠. 이 상태에선 이 알코올의 번호가 무조건 빨라야 되고,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동시에 있을 때는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다중결합이 빠르게끔 넘버링하는 주사슬의 번호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까지 여러분 썸머리를 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에는 또 알카인의 본격적인 반응들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 복습 한번 잘 해주시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